자,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라는 T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저도 고3 학생들을 지금 10여 년간 가르치면서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이 없죠.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것이고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니까, 원하는 대학을 갈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듣다 보면 참 난감해질 때가 많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성적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래 난 다시 한 번 더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험 잘 본 애들은 이 영상 볼 리가 없겠죠 지금. 자,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학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3들, 현재 고3들입니다. 이제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경험했고요, 삼수라든지 N수를 시작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몇몇 학생이 와갖고요, 고민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대체로 고민을 얘기하는 애들은 후자가 더 많습니다. 전자보다. 그럼 얘네들은요, 그래도 고3에서 재수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좀 쉽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수를. 그런데 한 번 더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수 N수를 곧바로 한다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집안에도 미안하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도 용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되게 크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며칠 전에도 여기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학생인데요, 여기는 이거보다 더 좀 밑에입니다. 좀 슬픈 학생들인데, 한 학생은 교대를 원하고 한 학생은 한의대를 원하는 학생이었어요. 물론 대학도 다 다니다가 온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들에게, 이 학생은 물론 한의대와 교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10손가락 안에 틀려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었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해라, 삼수 N수해라 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면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TC 찍은 거고요. 고3에서 재수는 우선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허락 받으세요. 알았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마음속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원하는 대학이 있었을 것이고요. 대학이나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원하는 대학과 점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죠. 그렇죠? 내가 그래. 예를 들어 홍대라고 좀 그런가요? 아무튼 내가 어떤 대학이라고 하면 뭐 H대학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 H대학 밑으로는 절대 안 가겠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죠? 나의 한계 대학. 한계 대학이 있어요. 만약에 점수가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대체로 이 학생은 거의 다 갑니다, 대학을. 그렇죠? 거의 다 내 한계 대학. 그래도 내가 정말로 나의 밑바닥 대학보다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갈 거야 라고 해요. 문제는 이 점수가 뭐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거죠. 나의 한계 대학 밑에 있는 거. 그렇죠? 오케이.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이 있거나 내 목표의 꿈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갈등을 별로 안 합니다. 이 고3에서 재수로 넘어갈 때는요. 근데 문제는 내 꿈이 없고요. 나는 지금 그냥 대학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내 한계점, 내가 원하는 그 H대학보다 내가 마지막 그래 여기는 가야 돼 라고 하는 대학보다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내 한계대학 밑에 있는 학생들은요, 내가 만약에 내 한계대학의 그 자존심과 내 자존심과 나의 그냥 안정감, 그래도 난 그냥 갈래 라고 하는 이 안정감 사이에서 어느 게 더 강한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더 강해. 나는 그래도 무조건 여기는 가야 돼 라고 하면 재수하세요. 아셨죠? 어차피 1년 더 한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아니고요. 1년 더 한다고 해서 인생은 1년 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간단해요. 나의 한계 대학이냐. 그리고 한 가지 주의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내 한계 대학 밑에 대학인데 그래도 요거 하나 안전빵으로 걸쳐놓자. 내가 가지도 않을 대학이고 내가 정말로 여기 가면 자존심 상하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가 등록금 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걸쳐놓고 반수하지 뭐. 하지 말라고, 알았지? 이 밑에 대학을 등록시키지 말라고요. 알았죠? 어차피 안 갈 거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재수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점수에 걸려갖고 여기 나의 원하는 대학은 못 갖고 나의 한계 대학이 위에 있지만 나의 점수에 맞게 그냥 대학은 등록하고 원하는 대학 가겠어. 요거랑은 좀 달라. 하지만 내가 죽어도 안 갈 대학이다. 그럼 절대로 뭐 한다? 등록하지 마세요. 대학만 배불리는 짓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그래도 쉽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밑에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그 교대와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그전에도 뭐냐면 한의대를 가려는 여학생의 고민도 있었어요. 나이가 30대였어요. 물론 한의대와 교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량지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런 학생, 근데 또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5수 정도를 했습니다. 5수 정도를 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너 대주는 데까지 대주지 않니? 이제 좀 그만하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 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얘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수능을 많이 가르쳤고 학생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구하는데 참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너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얘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이 꿈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한의사가 되고 싶은 아니면 의대를 가고 싶은 열정이 있고요. 그러므로 이 꿈의 열정에 상처를 입히기가 참 미안했어요. 문제는 얘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두려움에서. 무슨 두려움? 또 하면 될까? 또 해서 안 되면 어쩌지? 내년이면 뭐 28인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때 뭐라고 이 학생한테 얘기했냐면 꿈 열정, 미래의 두려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게 더 강하냐를 물어봤어요. 너는 그 한의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니? 네, 저는 무조건 한의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제가 이거를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이거죠. 저는 그랬어요. 걔한테 공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 하지 마. 넌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꿈과 열정이 이 두려움보다 크기가 더 크다면 한 번 더 해라. 제발 부탁인데 외부적인 건 생각하지 마라. 나이가 그 모양 되고 있는데도 수능 공부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내 자신에 대한 생각만 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정말로 깊이 있게 관찰해서 무엇이 더 강한지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이 가세요. 그게 맞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선택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보다 좀 더 산 사람으로서 선택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 다시 시작한다. 제가 여기서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라는 것이 결정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백지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부가 있다는 것을 다 무시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가짐을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쌓고 기본 개념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기본 개념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 좀 천천히 하고 알바 좀 많이 하면서 돈 좀 모아갖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다시 포맷된 다음에 묶은다고 다시 하나씩 작성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원하는 꿈을 달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제자들 전화 올 때 기분 좋게 전화 받을 때는 선생님도 기분 좋고 참 선생님 이번에도 안 됐어요 라고 할 때는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생이고 넘어져 봐야지 성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운 내서 일어나셔갖고 결정하시고 시작하면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